네, 안녕하세요. 자, 로그인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은 로그인 HTML이 띄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템플릿 폴더에다가 네, 로그인, 로그인은 타이틀에다가 로그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자, 액션 값은 멤버의 로그인, 그리고 이 태그를 이용해서 네이밍, 그냥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한의 내용만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CSS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은 뭐 보통 로그인은 뭐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사용했던 계정과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 두 가지 정보로 로그인을 보통 하시죠. 네. 자, 그러면 네, 멤버 컨트롤러에서 네, 자, 로그인 처리를 합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자, 로그인 정보도 공개가 노출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메서드를 포스트로 주고. 자, 포스트 매핑 멤버의 로그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뭐 리퀘스트 파람으로도 받아올 수는 있는데요. 그냥 네, 이렇게 모델 어트리뷰트로 받아와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중간중간 과정 확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우리 세이브 할 때처럼 이런 뭐 그 시스아웃을 찍어서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의 로그인 메서드. 그다음에 음, 자, 로그인은 뭐 로그인을 제대로 했냐, 제대로 못했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리절트가 여기는 이제 로그인 성공이다. 그리고 로그인 성공했을 때에는 어떤 처리를 할 건지 자, 리턴을 메인이라는 HTML을 띄워줄 거고요. 로그인을 실패하는 경우에는 네, 그냥 로그인 페이지에 머물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화려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네, 최소한의 어떤 기능만 구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기초적인 게 좀 연습이 돼야 네, 응용 기능을 하는 게 수월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도 이제 처리 과정을 좀 써보자면 첫 번째로는
음. 자, 요런 처리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이메일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메일로 DB에서 이제 조회를 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조회 결과에 이제, 그러니까 DB에서 조회를 하면은 그 회원 전체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이제 그 조회한 정보에 이제 비밀번호가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번호하고 그 다음에 회원이 입력한 비밀번호는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면 뭐 정상적인 로그인이다. 뭐 일치하지 않으면 뭐 비밀번호가 틀렸거나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자는 겁니다. 정말 네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시스템을 짜면 큰일 나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로 조회를 하는 내용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 리파지토리에서 이제 뭐 아까 또 그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실 때 이 세이브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는데 막상 멤버 리파지토리에는 세이브라는 메서드가 없었어요. 그건 이제 이 상속을 받은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이제 얘가 자식 인터페이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떤 특정 쿼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메서드. 근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 메서드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서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메일로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규칙을 잘 지켜주면은 우리가 메서드만 정의해도 그 메서드에 맞는 쿼리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가 해주는 건데요. optional member entity. 그다음에 find by member email, string member email. 자, 요거는 결국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select from member table where member 이메일이 이런 형태의 쿼리를 이제 이 메서드 정의만으로 네, 이런 쿼리가 나가는 거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옵셔널이라는 걸 이제 붙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 유틸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클래스인데 이 옵셔널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널방지를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JPA가 제공하는 뭐 find by ID라는 이제 그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회원 상세 조회하는 기능에서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옵셔널 객체로 감싸서 이제 객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리파지토리에서 주고받는 객체는 다 엔티티 객체. 그래서 이제 엔티티 객체로 리턴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값은 그 회원의 이메일 값. 네. 자,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해보자면은, 리파지토리에 find by member 이메일을 호출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넘겨줘야 되는 값은 이메일이죠. 그래서 DTO에 담겨 있는 이메일 값을 넘겨준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옵셔널 객체로 이렇게 리턴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받는 거고요. 자, 요 옵셔널 객체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용할 거는 요 엔티티 객체인데 그 엔티티 객체를 옵셔널 객체로 한 번 더 감싼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장지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자, 보통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 객체가 is present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 걸리는 거는 뭐냐? 조회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 해당 이메일을 가진 회원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else에 걸렸다라는 건 뭐냐? 조회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로그인 하실 때 이메일 계정을 잘못 쓴다거나 아니면 탈퇴를 했는데 뭐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한 걸로 착각을 하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직 비번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메일은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그냥 저 이메일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로그인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너를 리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이 구절 안에서 네. 그 자, 자, 그 옵셔널로 감싸진 객체를 이제 하나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그 메서드가 이제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셔널 객체 점 ge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객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티티 객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그래서 멤버 엔티티에 담겨 있는 패스워드가 네, equals 요에 담겨 있는 패스워드와 같은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네. 문장이 좀 다소 길지만 이제 얘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많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링 값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네. equals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if절에 걸린 이 if절로 이제 또 들어오게 되는 거는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서 else에 걸리는 경우는 비밀번호가 불일치하는, 즉 로그인 실패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네, 리턴은 너를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비밀번호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그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이제 일치를 했으니까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어 이제 엔티티로 우리가 DB에서 조회를 해왔죠. 네, 근데 우리가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줄 때는 또 DTO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들 다양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엔티티 클래스 객체를 어디까지 가져가서 쓸 것이냐. 이제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엔티티 객체는 서비스 클래스 안에서만 이제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엔티티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TTO 객체를 사용하게끔 네,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뭘 또 해줘야 되느냐? 엔티티 객체를 DTO 객체로 변환하고 리턴을 하자. 네, 이런 작업이 참 번거롭죠. 자,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DTO를 엔티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클래스에다가 이제 어떤 메서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반대로 엔티티를 DTO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DTO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뭐, 네, 엔티티에다 했던 거와 이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 쓰시는 순서를 잘 보고 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또 잘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뭐 하나 클릭해 보면 이제 얘네들이 쓰여진 데가 이렇게 색칠이 되니까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음, 하고 이제 엔티티를 DTO로 변환해서 그 변환한 DTO 객체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별거 아닌데 네, 코드가 좀 길어진 부분은 좀 있는데 네, 여기 주석을 좀 잘 보시면서 네, 어떤 경우에 어떤 리턴이 갔는지 그러니까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만 여기에 뭔가를 담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뭐 없는 이메일이거나 비밀번호 틀렸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다 그냥 널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으로 널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션이라는 정보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뭐 네이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뭐 메일을 보고 쇼핑을 하고 웹툰을 보고 뭐 이것저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로그인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세션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세션을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여기에 매개 변수를 HTTP 세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로그인한 회원의 이메일 정보를 이렇게 세션에다가 담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 세션 정보를 앞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활용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는
로그인 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타임리프를 조금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리프에서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타임리프를 이제 뭐 일종의 임포트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직접 쓰기는 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깃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추가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션 값을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피태그는 그냥 ph 그다음에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션.로그인 이메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세션에 담겨 있는 파라미터 값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 정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파라미터에다가 요 값을 이렇게 담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담겨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은 이제 여기 그 DDL 오토라는 게 있는데 자, 이 DDL 오토를 크리에이트로 이제 했거든요. 자, 이 크리에이트로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마다 이 DDL,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회원을 가입을 시켜놓고 그다음 로그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계속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면은 네,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옵션을 정해주면요. 이제 뭐 바뀌는 게 있을 때만 좀 그런 변경을 이제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테이블이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런을 하고, 제가 하나 좀, 네, 빼먹은 내용이 있네요. 자, 로그인을, 인덱스에서 우리가 로그인으로 가는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컨트롤러에다가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랩핑 멤버의 링크. 뭐, 깃에서 가져와서 하신 분들은 아마 소스가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요 주소 요청이 왔을 때는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주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을 하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저는 이제 AA라는 계정이 있는데 AA 자,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자, 이렇게 이제 어 메인 JSP죠. 여기 보시면 메인 JSP로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여기 세션 값 확인을 이제 이렇게 이게 다음 줄에 나오는 건 피태그를 써서 그런 거고요. 세션에 담긴 그 이메일 값이 세션에 담겨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그인 기능까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네.
자, 뭐 하시면서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확인하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